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26번째 시간 색에 관한 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색 빛깔이죠. 프리즘을 통해 본 7가지 무지개 빛깔 아름답죠? 자, 우리 동양에서는요, 이 색깔 5가지를 오방색이라고 했습니다. 5가지 방향을 나타내죠. 자, 푸를 청은 나무를 나타내고 동쪽을 가리킵니다. 동쪽이라고 했고요. 붉을적은 불이라고 했고요. 남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흰백은 쇠를 말했고 서쪽이라고 했습니다. 검은흙은 물이라고 했고요. 북쪽을 가리킵니다. 누를황은 중앙을 가리키고요. 땅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금목수화토 그러죠. 금목수화토. 그래서 금, 나무, 목, 푸를청, 붉을적, 불화, 황은 토, 이거는 수. 금목수화토는 음양 오행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푸를청, 붉을적, 흰백, 거무륵, 누를황은 오방색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이 오방색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많이 만들었죠. 자, 여러분, 아름다운 빛깔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머리카락도 내가 더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염색을 하는 걸 봤죠. 마찬가지로 옛날 우리 조상들도 하얀색이나 누런색 말고 다른 멋진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색을 나타내는 한자 보면은요, 불구렁, 푸를럭, 자주빛자, 힐소, 거물현에 다 실사가 들어가 있죠. 자글요나 실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다 천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럼 천에다 뭘 했다는 거예요? 염색을 했다는 거죠. 자, 거물현은요, 실이 아주 가늘고 작다. 그래서 검은색은 거의 안 보이잖아요. 컴컴하면 보여요?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캄캄하다, 안 보인다. 거기에서 거물현이 된 거예요. 자, 끊어진 실탈의 모양을 나타낸 자가 바로 거물현이죠. 거물현 보면 머리 부분도 밑에 자글요가 있죠. 자글요는 아주 가는 비단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자글요자예요. 그래서 거물현이 들어간 한자어는 현관문, 현미가 있고요. 이건 오물이에요. 오물에 비친 모양이 푸르죠. 여기서 푸를청이 나왔습니다. 자, 푸를청은요, 날생과 우물정의 모양이 합해진 자로 우물에 비친 푸른 빛을 나타냈어요. 윗부분에 그 날생은 길게 자란 푸른빛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이게 푸른색 염색을 한 거예요. 왼쪽에는 쪽나무고요. 이 쪽나무는 무슨 색이에요? 녹색이죠. 이 녹색에서 이 녹색을 삶으면은 이 푸른빛이 나와요. 염색을 하면 이렇게 아주 정말 예쁜 푸른빛이 나오죠. 초록빛에서 푸른빛이 나왔다. 그래서 고사성어가 청출어람이에요. 푸를청, 날줄, 오조사어, 쪽남. 이 푸른빛은 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쪽잎, 녹색잎에서 푸른빛이 나왔다. 이 사자성어는 스승이 제자를 공부를 가르쳤어요. 제자가 스승의 실력보다 훨씬 뛰어날 때 쓰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활 쏘는 법을 제자한테 가르쳤어요. 가르친 사람은 스승이잖아요. 근데 제자가 활을 더 잘 쏘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청출오람이네 그래요. 스승한테 배웠지만 스승보다 더 잘한 경우를 뭐라고 한다? 청출어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를청이 들어간 한자어는 청춘, 청년, 단청, 청소년 그런데요. 여기에서 단청이란 말이 나오죠. 절이나 궁궐 같은 데 가보면 저기 붉은 빛이나 푸른 빛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절의 천막 밑에 그 예쁘게 색칠해 놓은 거 있죠. 그걸 단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붉은 빛과 푸른 빛이 많이 들어가서 아마 단청이라고 한 것 같아요. 자, 푸른 빛은 원래 녹색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주 녹색이죠. 잎사귀 색깔입니다. 여기에서 실사가 들어가죠? 그럼 푸를록도 이파리에서 나왔겠죠? 그 녹색도요. 나뭇잎을 찧어서 나오는 물로 물들이면 녹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사가 들어가는 것도 천을 물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보면 그 록을 보면 기록할 록, 농록, 돌 모양 록 뒷부분이 다 뭐가요? 뒷부분이 소리를 나타낸 거죠. 이 뒷부분이. 그렇죠. 근데 앞에가 뭐가 들어있다? 실사가 들어있는 것은 그게 염색을 했기 때문에 물들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풀을 녹자는 실사하고 뒤에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하고 앞에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 합쳐서 풀을 녹이 된 형성자입니다. 형성자는 음과 뜻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소리를 나타내는 음이고 앞에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형성자입니다. 자, 풀록이 들어간 한자어는 녹색, 초록, 녹음, 녹화, 청록이 있습니다. 청록색 그러죠. 청색과 녹색의 중간을 청록색이라고 그러죠. 녹화 사업 하는 것은 산을 푸르게 나무를 많이 심어서 푸르게 하는 것을 녹화 사업이라고 그러고요. 녹음이 우거진다 그 말은 푸른빛이 많다는 거예요. 즉 이파리들이 다 파래서 나뭇잎마다 다 파라니까 그늘이 지겠죠. 그래서 녹음이라고 그럽니다. 초록 동색이란 사자성어는요. 풀과 녹색은 같은 색이다. 뭐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그러니까 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같은 동호회를 만들죠.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전거 타기 좋아하는 사람처럼 유유상종 같이 끼리끼리 논다 할 때 초록동색이네 또는 유유상종이네 이런 말을 씁니다. 유유상종 같은 무리끼리 서로 따라다니면서 논다라는 말에서 초록동색 유유상종이 나왔습니다. 자, 불 색깔이죠. 불 색깔에서 뭐가 나왔죠? 붉을적이죠. 붉을적은 기우제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안에 그 위에 사람이 있죠. 기우제에서 옛날 은나라 때 탕왕은 그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7년 동안인가 이렇게 비가 안 와서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나무로 단을 쌓아서 자기 자신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밑에 불을 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가 활활 타면 이제 왕도 같이 타 죽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다 다시 살아난 거죠. 탕왕도 살아났고 여기에서 탕왕은 굉장히 어진 임금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도와줬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임금님의 고난이 세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에서 벌을 내려서 이렇게 힘들게 됐다. 왕이 네가 책임을 져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우제를 지내는 모양에서 나온 게 바로 붉을적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한자죠. 자, 붉을적이 들어간 한자어는 적색, 적십자, 적자가 났다. 적도가 있습니다. 적자 났다는 것은 손해를 봤다는 거고 반대로 흑자가 된다는 것은 거무르게 글자자면은 이익이 났다는 거예요. 흑자죠. 적도는 우리 지구의 한 중심을 적도라고 그러죠. 굉장히 태양이 제일 가깝게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주 더운 곳, 열대지방을 말하죠. 푸를청 반대는 붉을적입니다. 손톱이요. 엄지 손톱을 나타내면 가운데 이 부분이 하얀색이잖아요. 이 부분을 나타낸다. 손톱 부분을 나타내서 흰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지 손톱 모양이다. 흰백이 들어간 한자어는 백색, 백골, 백미, 백이천사가 있는데요. 백이천사는 간호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흰옷 입은 천사들. 환자들을 돌보느라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백이천사라고 그러고요. 백골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뼈만 남죠. 그래서 살은 다 썩어 없어지고 하얀 뼈만 남는다. 그래서 백골이라고 합니다. 자, 문신했죠. 이 문신을 이거는 이 사람은 어깨에다 했는데 이마에다가 문신을 했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옛날 죄인들의 이마에다가 바늘로 콕콕콕콕 찧어서 거기다가 먹물을 넣었어요. 거기서 죄인이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물 들인 사람, 묵형받았다 그러죠. 먹물 들인 사람의 이마를 크게 그린 것이 바로 거무르기예요. 검은 먹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거무르기 들어간 한자는 흑색, 흑미, 흑사병, 흑백 있습니다. 흑설탕도 약간 색깔이 갈색이잖아요. 검은색에 가까워서 흑설탕 그렇습니다. 이건 옥이죠. 옥인데 양쪽에 두 개가 있죠. 쌍옥이에요. 쌍옥. 누런색의 쌍옥을 누를황 그러는데요. 양쪽 짝을 이룬 폐옥의 모습입니다. 귀족을 상징했어요. 이런 옥은 아무나 찰 수가 없는 거였어요. 누가 찹니까? 귀족. 그러니까 고관 대작이라 그러죠. 옛날에 벼슬하는 사람 중에서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장관들 그 정도의 고관 대작이 하는 게 바로 이 쌍옥 누런색이죠. 자, 누를황이 들어간 한자어는 황토, 황색, 황금, 우황, 황금 비율 등이 있습니다. 우황은 그 소에서 나온 건데 우황청심환이라고 있죠. 소에서 나온 그 쓸개에서 나오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약을 만드는 게 바로 우황입니다. 자, 빛색은요. 여러분 화가 나면 그 얼굴 표정에 화가 난 표정이 나타나고 웃으면 그 웃는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 무릎이 맞닿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빛에 감정이 드러난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빛색자입니다. 그래서 이 병부절은 바로 무릎이 맞닿은 모양이에요. 이 아랫부분, 이 부분이 병부절이에요. 자, 빛색이 들어간 한자는 안색, 청색, 흑색, 백색, 적색 이런 게 들어가겠죠. 오늘은 색깔에 대한 한자를 공부했는데요. 거물현, 푸를청, 붉을적, 흰백, 거물흑, 누를황, 누른색 황, 빛색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가지는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물현, 푸를청, 붉을적, 흰백, 누를황. 흑색, 청색, 붉은색, 흰색, 누른색은 방향을 가리킨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색깔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은 이야기 한자 27번째 시간. 공구, 물건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죠. 공구에 관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한자는 사물의 모습을 번또 만든 상형자입니다. 머릿속 이미지로 그려가는 한자 공부, 이야기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이야기 한자 교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